이분 중동분 아니야? 야, 얼핏 보면 필리핀인, 또 얼핏 보면 레바논인, 또 얼핏 보면 아랍인, 이국적 외모에 지적 매력도 풍부했던 교양인. 그런데 이 남자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외국인 부모와 아시아의 부모에서 난 사람이라고 네, 혼혈이군요. 봤죠, 처음에. 네. 왜 한국 경찰 네. 체포가 됐을까요? 한 대학의 초빙 교수이던 이 외국 국적의 한 남자가 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가짜 신분증이었는데요. 그럼 왜? 정치가 뭘까요? 정체는 간첩? 간첩이라고요? 와. 헉,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 서적들이 직접 있고요. 가지고 왔나 봐요. 여권도 북한에서. 있고. 아니 지금 외모 보면은 굉장히 중동 쪽의 분들 같은데. 그렇죠. 출신일 것까지예요. 아, 전혀 동양인이라고 느껴지지 않. 이게 아시아 계통 사람 같진 않잖아요. 네, 중국, 맞아요. 한국, 일본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통역을 담당했군요, 실제. 자, 무려 12개 국어를 구사했고 학자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거의 거죠. 언어 천재예요. 네. 예. 국적 취득을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맞아요. 레바논, 네. 말레이 대학, 필리핀 이러다가 8사는 입국을 했네요. 실제로 위장을 위해서는 네. 여러 많이 개의 돼요. 나라를 맞습니다. 국적 세탁을 하는 거죠. 이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 위장을 위해서 어학당에 들어갔고 일부러. 잠꼬대까지 아랍어로 했다고 아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야,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지금 단파 라디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 뒤에. 우와, 저게 뭐가 암인가요? 아,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팩스로 전송 수단을 바꾸다가 예. 정체가 들통나서 15년이란 긴 간첩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 15년이나. 자, 이 결백을 15년 동안. 주장했어요. 아니, 저런 외모라면 네. 절대 간첩이라고 그렇지. 의심을 네, 할 수가 의심입니다. 없겠는데요.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도 그간 피땀 흘려 연구한 작업이 중단될 것을 더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북으로 보냈던 정보는 학술적 내용이 대부분이라 별 쓸모가 없었고 결국 감형이 됐습니다. 아하, 내용 자체는. 옥중에서도 학문 연구에 매진함은 물론 전향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학문적으로 예. 있었네요. 예, 힘쓰신 분이거든요. 참. 야, 대단합니다. 자, 지금 광복절 특사로 이렇게 네. 나왔군요. 아, 5년을 복역하고. 그렇죠. 시대의 비극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자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좀 이용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을 약간 세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필리핀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제이란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뭐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필리핀 국적을 자유롭게 세탁해가며 신분을 위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주요 시설을 촬영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제이 씨도 예. 일명 엘리트 공작원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은 1996년 이제 1월에 국적 세탁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상급 부서에서 이제 남조선에 침투해서 청와대 원자력 발전소 예. 고속도로 터널 통신 기지국을 촬영해서 보고하라는 이제 임무가 이제 하달이 되어가지고 네. 각종 사진을 찍어서 예. 태국 주재 이제 북한 대사관 당비서에가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태국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뭐 스토리인데. 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신분을 감추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어렵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답지 않게 뭐 사진 몇 장 딸랑 찍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일반인이 이 찍는 사진이랑은 사실 앵글부터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를 재기 위해 찍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정밀 타격을 위해 이 미사일의 오차 범위까지 계산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왜 성대현 씨가 대답을 이거 맞는 거죠? 그럼요. 맞죠. 확실한 건가요? 네네. 게다가요, 예. 또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믿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미 내려와 있는 이 고정 간첩이나 또 이 친북 세력의 사람들도 이중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어서 사실 이 직접 훈련을 해서 내려보낸 사람의 말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기존에 있던 간첩들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려고 오는 이유도 포함된 거죠. 야, 그러면 사진 막 주장 짓다가 다시 태국 가가지고 본인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네.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제이 씨는 우리가 다 알게 잡힌 거죠? 그러게요. 혹시 직접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제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에 그 대사관에서 그 참사로 근무하던 홍 씨 일가족 3명이 한국으로 오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요? 부분 조사를 또 제가 직접 했었어요. 1999년 탈출한 홍 씨 일가족과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이 씨 신분이 북한 공작원임을 알았습니다. 기다렸구나. 우리 국정원에서. 예,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이 씨가 태국인으로 신분을 입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출입했다는 그 첩보까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첩보 입수 후 7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수사 공작을 전개한 거죠. 그렇게 한 끝에 이제 잡아냈던 겁니다. 이야, 우리 국정원 분들도 대단하죠, 진짜. 네, 7년간. 집요하게. 진짜 한편의 영화를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아니 2006년 이런 거면 지금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다고 네네네. 느껴지는데 이때도 이런 간첩 활동이 있었다는 게 솔직히 간첩은 되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2000년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철두철미한 공작원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허점투성인 부부 간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간첩 하면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해내는 사람들만 생각했나요? 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부부 간첩이 있었습니다. 허점투성인 부부 간첩에 숨막혔던 3개월간의 대한민국 적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에 왔네요. 이 사리원대학교 이제 4학년 재학 중이었죠. 예. 네. 이때 이제 간첩으로 발탁이 됐군요. 또 출신은. 어디 경주 가셨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내가 간첩으로 그 같이 뒤로. 이제 네. 간첩으로 발탁이 부부 됐어요. 공작원. 예전엔 쉽게 신분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부부 간첩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4차에 걸쳐 중국 현지 적응 훈련까지 이수한 최정예화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10년간 교육받은 이 부부 간첩도 중대한 임무를 안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어떤 인물일까? 짧은 세월이 진짜. 아니에요. 임무를 수행하기 전 그때 주어진 게 바로 고정 간첩에 대한 지도 검열, 황장엽 거주지 파악, 주요 인물 포섭 등등. 총 2개 하고 모두 다 중요한 일이네요. 중요한 건데요? 경찰로 중요한 인물을 위장해서 갖고 오네. 어허. 우와. 어제도 공에 반잠재적 강을 타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고정 간첩 B 씨를 만나 암호 해독법과 신형 무전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대담하게 작전을 실행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영화로 보면 거의 뭐 아주 전투 성공적인 그런 정말? 첩보인데요. 첩보원처럼 나올 텐데. 지금 거의 뭐 007 수준이에요. 우리 북한에서 왔고 우리가 네. 북한에 가자 동무 이렇게 포섭하네요, 얘기했어요. 우리 쪽을. 당당하게. 부부가 목표로 했던 인물이 바로 간첩 신고를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한국 물정을 몰랐던 간첩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와서 검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 섭외를 하려고 했던 울산의 그 제야. 예. 그분. 근데 그 여자분은 수사 도중 독약 앰플을 아하. 검사를 했네요. 남자는 남편분은 전향을 하고. 전향을 하고. 그래요. 아니 10년이
1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좀 쉽게 잡힌 거 아닌가. 우리한테 너무 다행인 일이죠. 네.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것도 못 봤나 봐요. 제 발로 또 순수하게 믿었다고 만남의 해야 그게 아니라 되나?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맞습니까? 사실 남한에서 살려면 그런 기본적인 생활 교육을 네.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그 공자원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 용어로 이남화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관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월북한 월북자들한테 옛날 이제 분들이구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월북한 분들이 나이들이 많고 옛날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토큰 통해서 그 한 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슬러 그냥 나오는 뭐 거. 저 터미널 가서 이제 다 돈 바꿨으니까요. 주고 표 사고 이제 타면 되는데 예. 여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네. 헷갈린 거죠. 당황. 어쨌든 누가 그래. 허술하게 이제 그런 부부였잖아요. 허술한 네네네. 간첩 부부. 네. 그래서 임무는 아까 굉장히 많던데 네. 임무 수행을 하나라도 아, 그럼요, 했죠. 그래요? 예, 하긴 그래서 했구나. 이제 각지에 이제 그 북에서 지시한 대로 예. 드보크를 설치했어요. 두부가 뭐예요? 드보크가 뭐냐면 이제 간첩 장비, 장비를 그 매설하는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볼펜형 독침, 자살용 독약 앰플, 권총, 무전기를 그 국내에 있는 간첩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숨겨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임무는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간첩을 침투시켜서 수행토록 수행하게.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남공작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침투시키고 뭐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게 하나 있어요. 그 임무가 뭐냐 하면 황장엽 전 비서. 네네. 네. 2010년에 네.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탈북자로 위장한 공작원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저희가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건장한 체격의 그 수상한 두 사람이 이제 탈북민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조사할 때는 함흥시 정성동에서 온 뭐 김공공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예, 예. 김아무개 예, 정성인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예. 무산광산에서 운전수를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제 진술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동양 출신들에게 이제 정보를 이제 직원들이 수집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정성인민학교는 탁구가 유명한데 그 김땡땡은 예. 축구가 유명하다고 말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황장엽의 먼 친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황장엽 친척은 맞는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신분을 이제 위장을 해서 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이제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한국에 왔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대대적인 숙성을 당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황장엽 선생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우리 물어봤어요. 조사관들이 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교육받은 거하고 본인이 직접 아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답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또 무산, 광산 그쪽 뭐 기업소에 대해서 계속 뭐 물으니까 제대로 이제 답변 못 하고 이제 좀 이제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구나. 본인이 이제 거짓 진술이 이제 거의 이제 탄로가 나니까 신분이 잘못했다가는 내가 공작원 이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공작원들은 자살, 자폭 교육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의를 한 거죠. 마음이 이제 많이 왔고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이 친구의 심금을 울렸던 건 뭐냐 하면 96년인가요? 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유일하게 그 생포되었던 네네. 공작원 리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하고 소속이 같았어요. 정찰국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땡땡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직접 만나게 했죠. 만나게 그러니까 이제 대남 공작원이라고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받아냈네요.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박수 한번 진짜 주세요. 베테랑이에요. 마음을 열고. 인간적으로 하면 네네네. 못할 게 하나도
사람도 없어요. 아, 베테랑 매칭 커플이네요. 네, 매칭 커플. 롤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네. 이게 전향하게 그렇죠. 만들었던. 예. 야,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소통을 해야 네. 좀 더 재밌는 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인간적으로 좀 친해집시다. 인간적으로 친해졌는데 치킨 사줘야지. 진짜 오래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아니 우리 그런데요. 여러분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년이건 20년이건 공부를 하고 와도 우리 국정원에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거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준비된 게 또 있을까요? 아, 있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2번이나 드나든 간첩이 있는데요. 그래요? 놀라셨죠? 네. 일명 부여 간첩이라고 불리던 과연 누구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고정 간첩으로 남한에 머물던 거물급 인사를 데리고 다시 북으로 호련히 떠난 간첩이 있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는데요. 두 번째 방문에선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아하. 간첩계 혁명이라고 불렸던 김모 씨죠. 네. 김 씨. 진짜 유명했거든요, 이때. 이분은 이제 특별 선발이네요. 저 김일성 정치 군사대학 나오면 굉장히 엘리트예요. 이 출신 성분이 좋고 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 또 선발을 해서도 10명이라면 한두 명 정도 쓸 정도로 그 학생들 중에 특수부대원 이상의 능력을 지녔다고요? 와. 침투조. 저가요. 제일 셉니다. 아, 지금 이런 근무도 그렇고. 예. 특수부대 쟤네들보다 더 셉니다. 서울말 합숙훈련을 서울 토박이 함께 한다네요. 그러면 이제 말투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서울 시내를 재현한 훈련장도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와. 수중 침투를 위해서 20일간 하루 8시간씩 잠수 훈련도 하고. 맞습니다. 간첩이 할 수 있는 훈련은 빠지지 않고 모두 받았다는 일명 엘리트 간첩 김모 씨죠. 진짜 어떤 인물을 띠고 왔을까? 아, 인간 명기죠. 그런 사람이. 리선 씨를 다시 북한에 데려오는 임무. 어허. 그렇구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대남 공작의 책임자로 있었던 거물 간첩 리선 씨를 데리고 북으로 갔죠. 야, 대단하네. 대단. 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으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네, 영웅이죠, 거의. 근데 또 다시 왔어? 왔어요? 왜 왔어요? 네. 실력을 인정받고 또 한 번 고정 간첩을 만나기 위해 남으로 넘어왔지만 이번엔 들통이 나고 맙니다. 왜 맞았죠, 대통령이? 어머. 총격전까지 일어났었죠. 지금은 전향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K 씨가 데리고 갔다던 이선실의 정체도 이 무사히 북한에 돌아간 후에야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이 당시에 총격전까지 벌어져서 정말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경찰도 두 분이나 희생이 됐고요. 또 K 씨와 함께 온 그 공작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K 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그때 당시에 생포가 됐었죠. 기억나세요? 예. 예. 제가 이제 고정 간첩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접근했다가 우리와 이제 총격전이 벌어져서 아니, 현장에 계셨다고요? 제가 바로 이제 직접 조사에 투입이 됐었어요. 오, 웬일이에요. 와. 산 증인을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고 있네요. 세상에. 와, 어떤 공작원이었나요? 예. K 씨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 공작 그 용어로 말한다면 지도 핵심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최초 케이스입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체력 조건도 다 갖춘 아주 소위 말하는 만능 공작원이죠. 만능. 그래서 이제 그 1990년에 그 리선 씨를 그 복귀하는 임무를 잘 해내자 이제 95년도에 또 한 번 이제 고정 간첩을 접선 만나고 오라는 임무를 줬는데 여경 공작원 때문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결국.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져요. 이게 007 영화 같은 느낌이 그렇죠. 막 들거든요. 그럼 현재도 뭐 간첩을 양성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간첩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K 씨가 나온 양성소도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북한의 그 대남 요원을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한국에 그 장기간 거주하며 그 공산혁명에 동조할 사람을 포섭하는 공작원. 네. 그리고 이제 한국군 방어망을 뚫고 공작원의 그 침투하고 안내를 담당하는 도와주는 안내원. 안내원. 그리고 이제 침투 후에 테러, 암살, 군사시설 파괴 등을 하는 전투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예.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은 주로 그 전투원과 안내원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K씨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기자회견 장면도 잠깐 나오던데 전투원 출신인데도 공작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인간 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 야, 참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흥미진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역대 간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간첩들의 이야기도 참 놀라웠지만요. 이런 간첩들을 잡는 분들이 계셔서 예. 참으로 든든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는 팽팽하게 긴장하고 경계하지 말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남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